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13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천동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항상 경기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 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의원입니다.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면서 도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일문일답 때 교육 행정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늘은 도정 질문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정말 도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저는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지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함께하고 있고 또 경기도의 많은 공무원들이 함께 뛰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거시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 저는 오늘 조금 현미경 돋보기를 대고 좀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왜 기쁜 날이냐면요.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 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메르스가 발생하고 우리 많은 도민들이 힘들고 소방 관계자들,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시군들이 애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공익에 의해서 건물이 봉쇄되고 그 안에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을 대한민국 정부도 챙기지 못할 때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된다고 해서 2015년 8월 28일 제가 대표 발의하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93분이 공동 발의해 주셨고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서 이 조례를 집행부로 넘겼습니다.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 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이 조례는 법률로도 할 수 없는 것을 경기도가 이룬 것입니다. 바로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또 청원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오늘 3월 3일 경기도보에 고시돼서 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방을 하나 들고 올라왔죠. 여기에 보면은 지사님 시스 브로라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그 SIS BRO 시스터와 브라더의 합성어입니다. 이거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님들은 이거 하나씩 다 갖고 계십니다. 저는 요새 특별히 이것을 또 들고 다닙니다. 그럼 물어봐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는 바로 개성공단의 공동 브랜드입니다. 옷도 만들고 양말도 만들고 이렇게 가방도 하고 있고 뷰티 관련 상품도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 지사님, 개성공단 내 경기도 소재 기업에 대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무엇입니까? 국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것은 이게 뭐 중앙 따로 지방 따로 할 일이 아니고 같이 팀을 만들어서 개별 기업의 맞춤형 1:1 상담을 통한 지원을 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아울러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에 중앙에서 못 챙기기 때문에 협력업체에 혹시라도 영향이 있는 케이스들을 찾아서 지원을 하려는 그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정부와 큰 틀의 협조, 또 하나는 촘촘한 지원, 이렇게 두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나온 그 2월 17일자 보도자료를 제가 꼼꼼히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촘촘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 보도자료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 제가 밑줄 긋고 봤는데 요거를 몇 글자로 제가 압축을 했어요. 융자라는 말이 여기 무척 많이 나옵니다. 뭐뭐뭐뭐 융자한다. 그리고
유예해 준다. 근데 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가, 야, 그때 그 개성에다 놓고 온 거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라는 게 하나 있다. 면제.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융자해 준 다음에 대출 중에 일부를 도가 책임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지원 대책 발표한 거를 보고 지금 우리 지사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현실성이 과연 있을까? 저는 이제 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이제 산하기관에 두고 감사하고, 도민들 중에서 중소기업들 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거기 좀 같이 가서 좀, 아유, 저랑 같이 가도 소용없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기업들이 그동안 사업하려고 대출들을 많이 받아놨어요. 근데 추가 대출이 과연 될까? 저 걱정됩니다. 근데 제가 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메르스 때문에 건물 봉쇄돼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뭐 이것저것 해주는 거 많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해준 게 없어요.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뭐 우리 기업들 중에 대기업도 있고, 뭐 대기업에 하여튼 좀 중소기업 아닌 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협력업체 막 있는데 지금 안달이 나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관련된 일하는 근로자들 막 지금 일자리 잃고 있죠. 이 정부의 그 대책은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사님 어떻게 좀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는 내용을 만들 수 없을까요? 사실 이제 기업들은 보상을 원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상은 특별법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지난번에도 면담을 쭉 해봤더니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기업의 형태도 다르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자금을 빌려달라, 융자해달라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몇 달이라도 지금 당장 급한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예를 들면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 가서 실습 겸 일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게 하는 이런 방식, 또 어떤 경우는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영업 기업의 경우에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영업에 대한 그 이 손실의 인정, 이게 정말 기업들마다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택한 것이 이거를 우리가 융자해 주겠다, 뭐 200억 늘려놓, 이거가 별로 지난번에도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우리 경기도 자금을 안 써갔습니다. 왜냐하면 더 쌓야 써가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하고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지금 7개 기관이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를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1대1로 면담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지금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와중에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경제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팀의 일원이 돼서 지금 면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요 종이 한 장이 그 개성공단 협력업체 피해 사례 접수를 하는 이제 내용인데,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직접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피해 사례나 이런 내용들을 적기에는 이게 부족합니다. 직접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중앙정부는 경협보험 가입을 통해서 그 가입된 분들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해주는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중심 정책이에요, 보면. 근데 이 개성공단 123개사 중에서 110개사는 다행히 경협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13개사 중에, 가입되지 않은 13개사 중에 경기도 기업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고, 실제로 이 국가가 배상법에 근거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경기도가 함께 다닌다고 하지만 일단 우리가 경기도에 속한 기업들, 경기도와 관련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만든 그 개성공단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원 조례는 중소기업 이상 규모들은 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 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과 관련된 조례도 법적으로 세부적으로 볼 때 약간의 무리수가 따른다라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약간 개정을 해서 모든 기업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긴급적으로 지원해야 할 그 소상공인과 임차인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이 조례에 포함될 수 있는 데는 좀 나름대로 이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경기도가 우선 보상하고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주시면 경기도 재정상을 감안해서 추진을 할 텐데요. 이제 방향이 이렇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달리 딱 차별되는 정책을 내기가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팀워크 플레이를 중앙정부하기로 하기로 한 거고요. 이제 그 조금 더 우리 오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승환 의원님이 오전에는 큰 틀에 질문을 하시고 현미경으로 들어다 보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좀 어머니 같은 이러한 이 터치를 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가 경기도가 오히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외에는 아직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크게 어려움을 안 겪고 있어 보입니다만 이제 앞으로 충격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올 수 있는 이 협력업체, 그러니까 이른바 하청업체죠. 이 협력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하면서 거기에 대한 도움을 드릴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보도자료 뽑은 건 읽지 않을게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다는 말씀으로 가름을 하고요. 지금 경기도는 어떤 데냐? 보육 문제를 중앙정부가 책임 못 져도 지사님이 앞장서셨잖아요. 그러죠? 그뿐만 아니라 여의도 국회에서 뉴타운 다 지정할 수 있는 법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조례 만들었습니다. 뉴타운 해제하는 조례를 통해서 우리 토지 등 소유자들 집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터전 만들어줬습니다. 중앙정부가 잘하는 건 중앙정부한테 맡기지만 중앙정부 못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야 우리 경기도가 일 잘한다. 남경필 지사가 일 잘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왕 주거 문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뉴스테이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실국장들 회의를 보니까 기업형 민간 임대 그 뉴스테이 관련 부분인데 이 도시주택실에서 이거와 관련된 그 논의들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지사님도 보니까 제가 그 국토부하고 경기도가 뉴스테이 추진 업무 협약 체결을 2015년 12월 1일 날 같이 했던 거를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업무 협약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 경기도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계획도 놓고 하셨는데 이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사님은 어떤 방향을 갖고 우리 도민들의 그 주거정책 관련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뉴스테이를 포함해서 이 주거복지를 확립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추진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구리시가 33.3 평방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그린벨트 중에 일부를 구리월드 디자인시티로 이제 조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나름대로 마이스 산업의 어떤 중심에 서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 언론사에 그 뉴스테이 2차 지구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구리의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구리 갈매와 진건지구 사이에 이 그린벨트를 뉴스테이로 하겠다라는 그런 그 보도가 나왔는데 또 이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서 확정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구리시는 바로 지금 여기 얘기하는 그 지역 건너편에 보금자리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갈매 보금자리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쫓겨났어요. 보금자리 때문에 거기에 땅을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분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호동 일대에 사시는 주민들이 무척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산호동 일대 주민들 얘기 뭐냐면
정말 그런 주택 정책 때문에 기업형 임대지만 찬반 논란이 있지만 하여간 이렇게 집 만들어서 공급하기 게 필요해가지고 그린벨트를 어떻게 좀 하는 거는 그나마 이해가 좀 될 수도 있고 양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집단 칠하주 구역이 해제돼가지고는 거기에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사업장이 들어와 있고 구리시에서는 길을 닦아가지고 잘 내놓고 있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그 주거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내쫓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결심해 주신 것처럼 절대로 우리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지에 국토부가 뉴스테이 정책을 막 그림 그려가지고 오고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은 도민들을 생각해서, 또 구리시는 구리 시민을 생각해서 국토부에게 점잖게 그린벨트만 해라. 그리고 뉴타운이나 뭐나 하다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거, 거기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합의해가지고 뉴스테이 가재는 건 주민들 뜻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도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거죠? 네, 지역 주민들 의견이 배제된 취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그 뉴스테이 관련해서 걱정하고 있던 우리 구리시의 산호동 주민들한테는 너무나 안심하고 다행인데, 나중에 건의서나 청원 같은 거 올라와도 좀 잘 수렴해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도정 질문 내용이 사실은 제가 지난 그 2015년 한 4월인가 5월부터 무척 경기도를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어렵게 만났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별내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구리시도 이 지하철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연말에 착공식도 하고 그 지하철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지사님 오시기 전에 사실은 우리 집행부의 서상교 국장님은 이 별내선 착공식 할 때 우리 지역 주민들 또 국회의원들한테 아주 찬사도 받고, 이거 우리 서상교 국장님 없었으면 이거 불가능했던 거다. 왜냐? 누군가 길을 열어주고 방법을 잡아줘야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이 별내선 때문에 우리 구리시가 축제 분위기였는데, 또 이 현미경으로 돋보기로 들여다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생겨가지고 제가 2015년 한 4월인가 5월부터 계속 우리 담당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만나면서 정말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이 건설교통위원회 아니면 철도 얘기 못 듣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아마 아실 텐데, 사실 이렇게 연필로 선 걷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고, 안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대중교통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시민들, 도민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많은 것들이 결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지금 그 구리시는 어느 한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그 아파트 주변에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 가려면은 버스 타고, 그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을 만들어주고 구리시에서 분담한 그 버스를 타고 멀리 등교를 합니다. 학교를 짓고 싶어도 주변에 그 수요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리시에서는, 구리시뿐만 아니라 구리시 의회에서는 그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그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그 구리시 인창 폐정수지 부지를 공동주택 건설 용도로 이제 팔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팔았는데 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이 공동주택 건설 용지에 그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이 지하철 기본계획 노선이 딱 생겨버리니까, 이거 거기 땅 주인, 땅도 한 사람이 샀으면 어떻게 한 명하고 얘기해 볼 텐데 두 기업이 사가지고 지금 한쪽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재판한다고 하고 있고, 한쪽은 당장 져야지 안 그러면 우리 부도난다고 쩔쩔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단순히 업자들의 민원이 아니라 우리 구리시에서 무려 4번에 걸쳐서 계속 도와달라고 건의문을 띄웠던 겁니다. 상생협력 발전 토론할 때도 가져갔었고, 때만 되면 이 내용을 가져가서, 이게 사실 이 건설 관련 전문 용어 때문에 저도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하여간 도와달라는 부분인데, 이게 한 꼭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경제과학기 수련이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진장 예산 확보하고 노력을 하거든요. 캐노피 건설하는 예산도 확보하고, 또 뭐 문화관광형 관련해가지고 예산 마련해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데,
구리시는 참 재밌는 게 지금 이게 같은 노선 공급입니다. 지난번에 그 중앙선이 이렇게 공사될 때 중앙선역도, 구리시의 중앙선역도 가급적이면 전통시장하고 가까운 역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갔느냐? 모 대기업 백화점 옆에 딱 붙어가지고 연결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대형 버스 주차장도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별내선이 지나가면서 분명히 전통시장하고 연결되는 지하철역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이렇게 저한테 그 하소연을 써왔는데 분명히 계획을 세울 때에는 지하에다가 좀 깊지만 지하에다가 역을 만들어서 그 지하역과 관련해 가지고 서로 연계되게끔 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고 내용이 돼 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전통시장하고 거리도 넓고 그리고 공원 녹지를 중복 결정해야 되는, 같이 써야 되는 뭐 그런 복잡한 문제가 막 벌어졌습니다. 아마 지사님도 국장님의 결재를 보고 내용들을 보고 그랬을 텐데 잘 안 된다 그러죠? 좀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보고는 제가 받았는데요. 네. 요거는 우리 서상교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의장님, 요 관련 답변을 우리 서상교 국장님께 좀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서상교 국장님, 우리 서상교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또 칭찬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칭찬 드리려고 어제 밤새 자료 뽑아왔는데 제가 또 경제과학기술위원회잖아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산하단체 중에 뭐가 있냐? 킨텍스라고 있습니다. 킨텍스역 역사 이전 건이라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 킨텍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GTX 킨텍스 역 이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킨텍스에서 어떤 행사할 때 많은 분들이 거기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뷰티 박람회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러면 조그만 가방들 들고 올 수도 있고 뭘 들고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많은 분들이 킨텍스와 이 GTX 여기 바로 연결되면 접근성이 좋아서 행사하기도 좋고 아주 유동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국토부의 GTX 기본 계획에는 GTX 킨텍스역 위치가 킨텍스로부터 500m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 기술적 이유로 역사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철도 전문가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현재 지금 현 GTX 역사 예정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 이거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죠? 뛰고 있다는 게 어떤 이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 있고 일단 킨텍스 쪽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입장이나 생각은 그것도 문제가 오히려 더 많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가 많다 그러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또 다를 수 있고 제가 지하철 문제나 철도 관련 얘기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오늘도 저는 버스를 타고 왔어요. 제가 버스 타는 데가 아까 얘기했던 전통시장 있는 돌다리역 근처인데 이번에 새로 돌다리역 그쪽에 저기 지하철 역 들어서는 생각해 보니까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 버스들이 마구마구 쓰는 그 정류장하고 연결이 안 돼 있고 어디로 돼 있느냐? 하필이면 구리시가 그린벨트 많다고 하지만 인창동 쪽에 공원 녹지가 부족한데 그 공원 녹지 위에다가 역사를 둬서 멋있게 짓겠다. 보세요, 국장님. 계획대는 지하에 있던 게 어떤 이유든 간에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나름대로 기술적인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저도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근데 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돌아서 가지고 시민들을 만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이번에도 모 백화점하고 연결되는 그 가까운 데다가 역사를 져준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은 우리 도민들은 뭐야 이거 경기도가 하는 건 항상 재벌 위주의 정책이야? 대형 기업을 위한 거야? 아니 전통시장 어떡합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울분을토하고 싶어요. 자,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 기본설 이 시점을 항상 얘기합니다. 시점을. 이 하천 부지 매각 시기가 2014년 9월 4일이고 철도 기본계획 고시가
2014년 12월 18일이에요. 그런데 구리시가 이런 요 팔고모했던 부기를 보면은 며칠 차이가 안 납니다. 한 5일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만났기 때문에 분명히 법적 절차나 하자분차가 있는 걸로 나오지만, 저는 이제 더 놀란 거는 우리 철도 기본계획 고시가 빨랐다고나 하나, 제가 알고 있는 중앙정부 그 문화재관리청에서 문화재 형성 변경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행정 관련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다 보면 날짜 가지고 싸우는데, 그 날짜와 관련해 가지고 가만 보면은 분명히 이 부지는 주택 용지로 진행되게끔 돼 있던 부분이에요. 하다못해 이번에 계약 들어온 그 업체도, 이번에 그 기본계약 선정된 업체도 거기 집 짓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보면. 그래서 하여튼 일단 그래도 철도 박사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복잡한 얘기 말고 쉬운 얘기로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처음 초창기부터 그 주택 계획하고 철도하고 같이 계획이 되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났을 수도 있었을 거다 하는 그 아쉬움이 있지만, 철도는 계획이 1년 이상의 기간을 거치면서 구리시하고 다 협의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4년 12월 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단지 계획 때문에 노선을 바꿔달라고 하는 구리시 요청을 봤을 때 기본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걸 바꾸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또 다른 아파트 주민들한테 노선이 더 가깝게 가니까 저희들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다른 조정 방안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자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리시가 또 주택단지 계획을 하고 하면서 그쪽 부서와 또 우리 철도를 다루는 교통부서와 건축을 승인해주고 하는 그런 부서가 상호 소통이 잘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했었다면 이런 결과는 저는 안 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리시가 철도 통과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주택단지 계획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구리시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구리시가 그럼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철도를 바꿔달라, 노선을 바꿔달라. 그런데 그 노선 바꾸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그런 노선보다 더 선행이 안 좋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또 민원도 또 나오고,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건축하는 그 업체와 우리 철도를 건설하는 업체 간에 공정이라든지 그런 공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정해 가지고, 자칫하면 구리시 직원이 징계를 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게 하고, 또 그렇다고 우리 도 직원이 이미 승인난 사안을 무턱대고 돈을 올려가면서 아파트를 지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용도 들지 않고 또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정회의를 그동안에 두세 차례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깔끔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물론 아파트 그 업체는 업체대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또 철도 건설업체도 자기들이 돈을 뭐 몇십 원씩 더 내가면서 과외로 이렇게 돈을 내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역 위치 문제는, 우선 현재 그 중앙선 구리역은 제가 철도 당국에 있을 때 그 계획 단계에 제가 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중앙선은 단선이었고, 그때는 곡선 내, 곡선 그 반경이 굉장히 급한 곡선의 구리역이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복선화하는 과정에 곡선 반경을 완만하게 하고, 또 역을 곡선에 두면 위험하기 때문에 직선거리에 두는다고 해서 직선에 두는 과정에 마침 그때 아마 그때는 롯데백화점이 아니고 LG백화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깝게 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거로 인해서 특혜를 시비가 있고 그런 적은 주민들의 의혹은 있었지만, 그거로 인해서 어떤 뭐 감사나 수사나 뭐 아니면 어떤 그 여러 기술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번에 이제 별내선을 저희들이 역사 계획을 할 때, 노선을 갖고 역사 계획을 할 때 어떻게 했든 간에 중앙선 구리역과 별내선의 그 역이 최대한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철도의 역사 기능의 기본 목표입니다. 구리역, 중앙선 구리역하고 별내선의 구리역하고 저 멀리 떨어지가 있어가지고
그거 환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서울 시내 환승역들, 문제 있는 역들 얼마나 욕먹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최대한 환승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잡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 그 있는 분들은 역사가 자기 동네에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 그렇다고 또 그쪽에 역세권이 없는 거 하면 없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하에 여기 지상으로 한 거 아니냐 대해서는 그건 또 사실이고요. 단지 지하에 승강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위에 매표소하고 대합실만 올렸는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건설사가 턴키 공사의 제도를 상 건설사가 여러 가지 비용이나 여러 가지 설계를 하는 과정에 좀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서 거기에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건설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뭐 감사나 아니면 어떤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단지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냐? 뭐 지상에서 바로 매표하고 바로 지하로 내려가고 승강장하고 또 내린 사람도 바로 가서 지상으로 나오는데 불편한 게 없다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롯데백화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깝게 위치하려고 저희들이 역사 계획을 하고 하진 않았고, 아까 말씀대로 환승을 최대한 최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리고, 또 재래시장의 설령 재래시장 쪽에 역사를 둔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지장 하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하수박스 뭐 이런 진작물들이 많아가지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한 200m 때문에 과연 거기 역을 설치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승을 좀 더 편하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은 또 전문가들의 또 의견도 있고 또 우리들의 어떤 계획상에 그런 장래 계획도 생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부분이 원님을 괴롭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저희들도 최대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장님 많이 도와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고 지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들으시고 평가를 하셔야 되냐면 저도 이게 전문 쪽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건설교통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잘 되실지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나중에 자문 구하겠습니다. 자, 지사님, GTX 킨텍스역 역사 이전, 이거 도지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킨텍스역 이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무자로 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무척 어려운 얘기. 왜냐하면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우리 구리시에 이 문제가 없으면 답변이 쉬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같이 껴가지고 보세요. 구리시는 경기도에, 또 경기도는 국토부에, 지금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 집행부고 다 중앙정부고 지방정부예요. 당연히 입장이 있습니다. 자, 메르스 피해 개성공단 문제는 신속하게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기술의 전문가들 얘기만 들어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기술 좋아하는 분들이, 이거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뉴타운 관련 그거 일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한쪽으로는 이런 얘기 하세요. 전문가들이 제일 먼저 포섭의 대상입니다. 증거가 없을 뿐이지. 증거를 말할 수 없을 뿐이지. 기술자들이 제일 먼저 로비 대상이에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저기 돌다리역 사거리에 그 전통시장 역 관련해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좀 땡겨가지고 좀 시장 가까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곡선에는 안 된대요. 곡선에는. 근데 여기 킨텍스역 관련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선부에 반드시 역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다른 외국 사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보면은 전문가들이 소신 없게 어떻게 뭐 특정 걸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구리시에서 4번의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노선 변경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경기도가 보낸 공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생략하겠습니다. 별내선 409 종점부의 노선은 기본계획 고시 노선을 기준으로 할 때 해당 부지를 관통하고 있는 실정이며 귀시에서 기협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내용, 원일종합건설, 지훈건설 및 회신 내용을 입찰 참여사에 통보하여 이를 참고하고 입찰 참여사에서 기본 선기를 진행하는 중으로 컴마 찍고 최종적인 노선은 입찰 참여사의 기본 설계 도서 제출 후 기본 설계 노선을 토대로 시행되는 실시 설계 완료 시 확정될 것입니다. 이게 경기도지사 찍힌 바로 회신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볼 때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 2015년 7월 28일 공문입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고 공문을 보내죠. 바로 이래서 우리 도민들이 뭐라 그럽니다. 자, 제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자료 찾은 겁니다. 계약 예규, 공사 계획 일반 조건, 너무 많으니까 생략하고요. 이게 턴키로 입장된 건데 전부 다 계약 금액 증액할 수 없다고 막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민원이나 환경, 교통, 영향 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지사님, 킨텍스형 문제, 그 다음에 구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 돌다리 사거리에 지상에다 공원 녹지 망가뜨리고 짓는 그 역 말고 지하로 들어가서 전통시장 연결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소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리시에서, 구리시 의회에서 발표해서 준비한 그 주택 용지, 이거 어떤 방법이 살려야 됩니다. 저는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할 경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우려된다라는, 여기 보십시오. 선형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내역하고 이거를 진행할 경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낭비된다라고 하면서 나온 자료도 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세워지면 영원히 존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1년이 시간이 걸려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 아니라고 했지만 심증은 대기업 우선으로 간 거고 전통시장 멀어진 거 아닙니까? 돌다리 사거리역 지하에 있기로 한 걸 위로 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님께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막 진도 나가지 말자고요. 이런 거는 여론을 듣고 더 신중하게, 구리시가 여기에 973억이나 냅니다. 우리 정말 서상규 국장님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줘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또 우리 박기춘 의원님도 대관권 만들고 이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나 경기도가 전철 만들 때 정말 예산 절감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 공을 이 몇몇 개 때문에 숲으로 보내지 말고 한번 조금 더디 가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자는 거예요.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직 제가 그쵸,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나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거 공부하는데 몇 개월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아는 거는 지사님이나 저나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급하게 진행하고 난 다음에 왜 욕먹어요? 이거 조금 늦어져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뭐라고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가지고 우리 부지사님도 만났어요. 부지사님도 바로 하는 얘기가 기술심의위원회 얘기하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되면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하여튼 지사님이 검토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계속 챙기고 지사님과 의논 드리겠습니다. 왜? 킨텍스도 중요해요. 구리역도 중요해요. 우리 학교 부지도 중요합니다. 1분 43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사님께서 그 가나가현의 그 도지사하고 그리고 우리 그 경기도하고 그 미병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네. 지사님이 그때 협약할 때 어떤 취지로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점점 더 선진 사회로 가면 병에 완전히 걸리기 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행복, 또 비용 이 측면에서도 훨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특히 미병과 관련된 선진국인 일본, 그 중에서 가나가와현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존경하는 우리 경제각소설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지사님이 일단 한번 방향을 잡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 돕기 위해서 뭐 조례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경기도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역할을 잘 분담하고 또 그 내용들을 서로 잘 협력하고 소통해서 신속하게 할 것은 신속하게, 그러나 시간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합의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기도가 연정을 근본으로 틀고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멋진 패러다임을 한번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